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예의, 인내, 염치,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태권도는 신체의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강인함까지 성장시키는 무예입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 세계 1억 명의 수련생들을 만들어낸 태권도. 태권도 종주국으로 세계의 태권도 문화를 전파하는 구심점인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 태권도에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출전을 해가지고 우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람과 보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거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다치기 전부터 태권도 생활을 선수 생활을 했었고, 또 태권도 선수면 당연히 국가대표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냥 오래 지키고 싶었어요. 올림픽이 될 때까지, 올림픽 출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정식 종목이 채택될 때까지 그냥 오래 하고 싶었어요. 신체의 한계를 태권도로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서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 그들에게 태권도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 전환점입니다. 태권도는 제가 방황했을 때 태권도를 함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고 그냥 제 길을 묵묵하게 걸어주게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 종목이 태권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통이 태권도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에 나가서 이런 장애인이 이 태권도에 나가서 국가에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계속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대표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 이제 걸음마를 뗀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계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 정상의 길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완벽에 가까운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땀 흘리는 그들의 오늘. 그 어떤 도전이 와도 물러섬 없이 도전으로 맞서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국적인 땅 제주도. 독특한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 한 해 약 1,500만 명이 찾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의 신비로운 사계절 풍경. 우도, 마라도, 비양도, 추자도 등 비경을 숨겨둔 섬 속의 섬들. 조선시대 유배의 땅으로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까지 천혜의 자연과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섬입니다. 지난 7월 제주국제공항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팀 진천수 감독의 방문에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오원정, 한국현 선수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천의 장애인 종합훈련원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훈련으로 전환되고 감독과 코치진이 선수들을 순회 방문하며 훈련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오원정, 한국현 선수의 훈련을 돕기 위해 진천수 감독이 방문한 것입니다. 이기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강사 양성하는 어떤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근데 선수들만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지도자까지 같이 네, 아침 9시 40분까지 와가지고 10시부터. 네,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나왔죠. 진천수 감독이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제주 장애인 태권도 협회 체육관. 제주도는 장애인 태권도가 활성화된 곳으로 오원정, 한국현 등 2명의 국가대표를 선두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태권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태권도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앞서 몸을 푸는 선수들. 감독의 별다른 지시가 없어도 척척 알아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체장애 태권도 선수 1호 한국현. 그리고 청각장애 태권도 국가대표인 오원정 선수는 이미 10년 넘게 장애인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해온 베테랑들. 40대에 접어든 이들은 장애인 태권도를 이끌어온 대들보입니다. 올해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두 선수는 올림픽 메달의 꿈을 안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지만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훈련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제주도 동쪽 바다를 마주보고선 서우봉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천수 감독과 오원정, 한국현 선수는 체력 훈련을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지만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국가대표 훈련 들어가면은 거기에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을 하지만 훈련이 없을 때는 제주도에서 오전에는 이제 해안가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주도는 오름이 많다 보니까 또 사실 운동을 한 곳에서 계속하면 지루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오름을 다니면서 등산 겸 조깅도 하고 또 오후에는 뭐 자체적으로 훈련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가까운 팀에 가서 같이 연합 훈련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한 오원정 선수.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를 가졌지만 일반 실업팀에서까지 활동한 실력파입니다. 지도자를 꿈꾸던 중 장애인 태권도 선수로 돌아와 경기장에 섰습니다. 이제 원종이 같은 경우는 되게 의지력이 강해요. 마음도 강하고. 근데 반면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조금 여리거든요. 그러면은 운동하다가 어떤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그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사실 운동을 좀 쉬고 싶은데 그럴 때는 또 원종이가 저를 많이 이끌어주고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동생인데 저한테는 그렇진 않아요. 항상 저한테 후배지만 때로는 선배인 것처럼 채찍과 당근을 주는 그런 좋은 동생인 것 같아요. 오전 체력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는 근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 무거운데? 상지 장애 선수들은 팔을 사용하지 않지만
전신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땀 흘리는 한국현 선수. 그거 좋은데요? 특수대잖아. 그죠? 올라가면서 전자우수 끼다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가볍게 한국현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체장애인 태권도 선수입니다. 그에게는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 선수 1호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데요. 어린 시절 사고로 한 손을 잃은 한국현 선수는 2015년 우리나라 첫 번째 지체장애인 국가대표가 된 후 올해까지 6년 동안 국가대표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한국현 선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자의 길을 이제 걷게 된다면 제가 아픈 부위를 제가 알고 또 당사자인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수해 주고 싶어요. 나를 찾는 지도자. 선수들이 사실 저하고 유대 관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락도 자주 하고 하는데 선수들이 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장애인 태권도 선수를 이끄는 지도자를 꿈꾸는 한국현 선수. 선수 생활을 하며 배운 훈련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오, 잠깐만요. 가볍게 해도 사실 저는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치지 않고 태권도를 계속 했다라면 아마 오래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치기 전부터 태권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쳐서 그 빛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어렵게 지냈었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했고 내가 올림픽 갔다 와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생기고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 한국현, 오원정 선수와 같은 노련한 선수들이 바탕을 다졌다면 젊은 선수들이 영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 또 다른 선수의 훈련을 위해 움직이는 진천수 감독.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태권도장을 찾았습니다. 진천수 감독을 기다리며 훈련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은재 선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은재 선수는 3년 전 진천수 감독의 권유로 장애인 태권도 선수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성현아 씨 오래간만이야. 감독님. 네. 잘 지냈어?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 코로나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하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그거 배가 많이 나왔어. 네. 운동 부족했나? 운동. 키가 작으니까 음식 부족했나? 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힘이 있어요. 네. 5번 하고 8번 하자. 네. 하나, 둘, 하나, 네. 하나. 저거
셋, 넷, 둘. 천천히 보자. 하나, 둘, 셋, 다섯. 팔이 없는 이은재 선수에게는 중심 잡기는 가장 어려운 일. 하지만 상지장애 선수들은 발로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필수입니다. 중심 못 잡잖아. 하나, 둘. 늦게 태권도를 시작한 데다 작은 키의 열쇠도 보완해야 하는 이은재 선수. 강도 높은 훈련은 이 때문입니다. 짝 뺏기면 안 돼요. 왜 주저앉아? 엉덩이를 허리 딱 펴. 하나, 둘, 셋, 들어. 하나, 둘, 셋. 키가 큰 사람이랑 제가 키가 작은 사람이랑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대회를 나가면 이제 제가 좀 많이 넘어지고 중심 잡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한 발을 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팔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심이 잘 안 잡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턴을 찰 때 그 4점인데 턴을 찰 때 한 바퀴를 돌고 차야 되는데 그게 제가 잘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장애인 태권도는 활성화되지 못했던 대한민국.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자 선수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선수 찾기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를 시작한 이은재 선수. 지난 7월에는 한 기업이 만든 장애인 스포츠단에 입단하는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실업팀이 전무한 상지장애 유형의 선수들이 3명이나 입단하면서 사상 최초의 상지장애 태권도 선수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쪽 상지 절단은 10명도 안 됩니다. 태권도 하는 어떤 선수들이 지금 세계대회 같은 경우 많이 나와야 한 5-6명이요. 그래서 일단 좀 메리트가 있었고, 이제 K41은 양쪽 팔이 없는 친구들이고요. 선수들이고, 42는 이제 한쪽 어깨, 43은 팔꿈치 밑에 양쪽이 절단된 친구고요. 44는 손목 밑에 어떤 절단으로 4개의 유형에 한 체급당 3명씩 이렇게 3체급이 있습니다. 남녀 6체급이 되겠죠. 네, 국내에는 지금 여자 선수들은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 고된 훈련을 마친 이은재 선수. 몸은 피곤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도와주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카드를 이제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리고 뭘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네, 막 생활하다 보면 정신이 없고 네, 실수라도 잃어버리고 아니면 신용카드는 네, 은행 돈을 결국엔 빌리는 거야. 네, 내가 지금 8월달이지. 네.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요즘 은재 씨는 돈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네. 시설에 있다 보니까 좀 아무리 자기 돈이지만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제 입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냥 속된 말로 흥청망청 쓰고 막 그랬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돈을 막 쓰면서 쓰다 보니까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부족해지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스스로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혼자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어플 같은 것도 돈 관리하는 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뭐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좀 관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축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지출도 많고 소비도 많고 제가 계속 신용카드를 만드니까 안성근 선생님도 이제 좀 힘들어하시고 답답하시고 하니까 나름으로써 저도 신용카드는 안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좀 통제가 안 되고 자꾸 하려는 그게 있어서 자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은재 씨. 지능은 유치원생 정도로 지적장애 3급입니다. 하지만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센터의 도움으로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올해는 태권도 실업팀에 들어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입도 생겼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겨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부딪히거나 사람들 부딪힐 것 같으면 약간 더 방어 자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은재 씨는 중심이 잠깐만 틀어지면은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는 걸 최소화해야 돼요. 음악을 좋아하고 또 남의 시선을 제 생각인데 남의 시선을 좀 덜 의식하게 돼요. 음악 들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은재 씨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근데 음악을 들으면 이제 그런 걸 좀 더 회피할 수 있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은재 씨. 이 집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이죠. 29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내일 날씨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은재 씨. 우산 쓰기가 불편. 활동보조 선생님이 써주세요.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는데 그 장애인 콜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주로 비 올 때는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타요. 아직 음식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 음식으로 해결하는데요. 그래도 태권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밥을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태권도 덕분에 변한 것은 또 있는데요. 훈련을 뭐 했는지 적고 그 훈련을 했는지 적고 밑에는 이제 날인 설명 이은재라고 쓰면 이제 이걸 이제 보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방황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목표와 꿈이 생겼다는 은재 씨. 2단, 3단, 4단을 따가지고 이게 사범이 돼가지고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태권도를 끝까지 하고 이제 선수 생활도 오래오래 더 하고 싶고 나중에 이제 정년퇴임 해도 태권도를 계속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애들을 가르치고 싶고 오래오래 태권도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간 전국을 돌며 방문 훈련을 한 진천수 감독이 오랜만에 휴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의 마중도 나가고 함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얻은 소중한 아내와 아들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함이 큽니다. 가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대회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훈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제 훈련하러 이제 나가는 기간 외에 또 이제 대회 기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이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죠. 다른 모든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뭐 사범님들이 같은 이제 일정들을 많이 소화하시잖아요. 신혼 초에는 이제 아기가 어렸으니까 저 혼자 다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었었고,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집에 없으니까 한정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도 크고 기관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그래서 익숙해졌죠, 이제는. 비대면 훈련이 진행되면서 선수들과 화상 통화로 훈련 사항을 체크하는 진천수 감독. 잘 들려? 어디야 지금? 치료는? 받고 있어? 우수 맞추고 싶다? 우수 있잖아, 전자 우수. 구항고에 가서 운동할 수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동센터 등록해가지고 오전에는 운동센터 가서 운동을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웨이트랑 태권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저녁에는 많이 어려웠죠. 선수들, 장애인 선수들을 처음 접했고, 그 당시에는 좀 수화를 제가 전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문자로 이제 훈련 지시사항 아니면 생활 규칙 이런 거를 문자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장애인 등급, 청각 장애인 선수들은 이제 등급이 이제 데시벨이라고 하거든요. 한쪽 귀는 들리고 한쪽 귀는 안 들리고 양쪽 귀가 안 들리는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접하기가 또 그런 거를 물어보고 또 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웠었어요. 이제 노하우가 조금 생겨서 이제 장애인, 청각장애인 선수들은 입모양을 보고 대략 어떤 얘기를 제가 하는지 받아들이더라고요. 청각 선수들은 내 입모양을 보고 굳이 문자로 안 해도 지도는 됐어요. 근데 이제 경기 중에 이제 세칸을 볼 때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이 태권도 매트가 있어요. 매트에 이제 발로 제가 이렇게 팡팡 치면 몸의 진동을 좀 청각장애인들은 빨리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인을 줘서 이제 주문을, 이제 기술적인 주문을 해서 근데 그게 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칸 보는 게 훈련 지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약하다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진천수 감독. 선수들과 함께 세계에서 열리는 대회장을 누비며 장애인 태권도에 대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러시아, 터키, 이란 등 장애인 태권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인들만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일반인과 장애인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겠죠. 일반 선수들은 장애인 선수들을 보고 몸이 좀 힘들고 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 또 동기유발이 될 거고, 또 장애인 선수들은 또 일반 선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멘트를 잡고 저 친구는 잘하는 선수네, 저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서로 어떤 믹스를 하다 보면 더 효과적인 거라고 저는 지도자로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조차가 없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아직 장애인과 일반인이 아직 이제 좀 격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요즘 진천수 감독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태권도 경기가 생중계되는 때를 대비해서 태권도 해설 방송 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애 선수를 지도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는데요. 실습이지만 조명과 카메라를 보니 저절로 굳어지는 표정. 대호가 이제 최상규가 또 점수를 내면서 따라가려는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장애인 태권도가 더 성장하기를, 그 안에서 지도하는 선수들이 더 큰 꿈을 꾸기를 진천수 감독은 바랍니다. 재활의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부닥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훈련 합숙을 통해서 어떤 사회성도 좀 길러주고 친분도 쌓아서 본인의 어떤 신체 단련, 뭐 체력, 건강 어떤 이런 거를 100%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태권도 전신 이제 운동이잖아요. 장애인 선수들이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만 그냥 생활 안 하고 본인들도 사람인데 떳떳하게 활동하고 남한테 기죽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태권도가 장애인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계에도 차세대 주자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도청 태권도팀의 연습 현장. 지난해 탄생한 이 팀은 여자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총 8명의 선수 중 청각장애 선수 2명, 비장애 선수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속된 여자 태권도 실업팀이 만들어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충남도청. 태권도에서 많은 메달을 따내면서 역대 최고 순위인 준우승을 기록했는데 특히 품새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에서 획득한 메달과 충남도청 소속 손아름, 이진영 선수가 딴 금메달이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이진영 선수는 청각장애 국가대표이기도 한데요. 장차 여자 태권도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꼽힙니다. 이진영 선수는 좀 신체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좋아서 저희들이 이제 태권도로 말하면 이제 상단 얼굴 점수인데 좀 특기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한 연결발 차기가 장점입니다. 겨루기 노하우는 일단 제가 기장이 기니까 긴 거를 잘 활용하는 거, 그냥 거리를 맞춰서 때리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앞발이랑 그 다음에 찍기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겉보기엔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태권도를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균형에 도움을 주는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고 균형 감각 문제로 2~3배의 체력이 더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일단 저희가 달팽이관이 약하다 보니까 평형을 잡는 것도 좀 어렵고 가끔 감독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었고 뭐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의 말이 안 들려서 제가 다른 발차기를 차거나 그러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큰 병을 앓고 난 후 청력을 잃게 되었다는 이진영 선수.
초등학교 시절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태권도는 이진영 선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숨은 재능도 찾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엔 좋은 친구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 좀 많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화가 좀 많이 안 통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되고 더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어요.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익숙해져서 되게 일반 사람처럼 하니까 그냥 일반 선수 같아요. 장인 선수 같지 않고 일반 선수처럼 같이 지내다 보니까. 2016년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2017년 터키 삼슨에서 열린 데플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장애인 태권도계의 대들보로 성장 중인 이진영 선수. 올해 청각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패럴팀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면서 다시 내년 국가대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선발되는 여자 청각장애인 국가대표는 4명. 그중 겨루기 부문은 단 2명이며 두 체급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급별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1명만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연습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평일에는 소속팀 선수들과 합숙 훈련을 하고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이진영 선수. 집에 돌아오면 25의 평범한 딸이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잘해요. 아빠도 좀 저가다 잘 챙겨주고 나도 잘 챙겨주고 할머니가 어머니 날이라고 뭐 초코파이, 배진미, 꽃 이렇게 돈 이렇게 챙겨서 잘 챙겨드리더라고요. 운동을 하니까 다 지가 잘 하더라고요. 커가면서 운동하면서 커가면서 많이 깨우치고 보고 하니까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좋았어요. 한인지 행신지 꿈인지 믿기지도 않았지만 아우 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 낮 동안의 고된 훈련이 끝나고 밤이 오면 한국체육대학원 학생이 되어 공부에 전념하는 이진영 선수. 이번 주말은 레포트를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전공은 장애인 체육 지도.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한 공부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태권도 학과 전공으로 나와서 장애인 선수로 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살 때 장애인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장애인 선수로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더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 체육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태권도가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태권도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도 있는데요. 국제 청각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태권도 기술이사 정봉규 씨. 태권도 관련 용어 318개를 수어로 만들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인과 농인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서 수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인 선수와 지도자 사이에서는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농인 입장에서 입모양만 보고 이해하기에는 듣기에 한계가 있어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지도자와 심판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듣고 이해를 하지만
농인은 듣기 위해서 입모양을 봐야 하는데 만약 뒤돌았을 때 상대방에게 발차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권도 기술 수행 전 긴장을 풀고 정신을 집중하는 준비. 상대방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막기. 태권도 공격적 자세의 기본, 앞구비.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 뒤차기. 두 선수가 실력을 가늠하는 겨루기 등 꼭 필요한 단어들이 수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 농아인과 태권도 전문가들,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서 만들고 수정하는 작업이 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어로 더 많은 농아인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봉규 씨. 제 앞으로의 계획은 스포츠 행정가입니다. 특히 태권도 수어 체계가 전 세계에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태권도 수어 사용자가 늘어나면 농인들도 태권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영어 태권도 수어 개발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에서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인간과 함께 진화하는 태권도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